52세 대기업 과장, 은퇴 3개월 만에 현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라는 말,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퇴라고 하면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낸 후의 해방감, 여유로운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이면 한순간에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명함을 내려놓고 출근하지 않는 첫날부터 내 삶이 언제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나만 유독 대비를 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변곡점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경제 상황의 흔들림, 그리고 인간관계마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은퇴 후에 마주치는 현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 은퇴를 막 경험한 사람들의 흔한 심리 상태. 은퇴를 했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가 아니라 내가 속했던 조직의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직장을 떠나고 나면 우선 내가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 일과가 송두리째 비어버려서 목표와 동기가 사라진 기분까지 들어요. 이건 불안, 무기력, 상실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거나 바깥 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대기업 과장, 임원 혹은 어느 정도 명함이 먹히는 자리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그 타이틀이 사라지는 순간 나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지기도 해요. 2. 은퇴 후 삶에서 마주하는 대표적인 3가지 어려움. 경제적 불안.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안 그래도 가정의 월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끊기니 적금, 연금, 투자 수익 등으로 생활해야 하죠. 게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감. 직장이라는 큰 조직의 일부였을 때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 접촉하며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모임이나 약속 없이는 누구 한 명 마주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간 많으시죠? 하며 연락을 주다가도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직감이 없어지면 점차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체성 혼란. 오랫동안 대기업 과장이든 임원이든 특정 조직과 직책이 붙은 이름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무직 혹은 프리가 된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지 아닌지, 앞으로 뭐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거죠. 3. 은퇴 후 삶의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어시 52세 전 대기업 과장은 은퇴 직후 첫 달 동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녀오고 골프도 치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예전엔 회사 메일 확인, 부하 직원 업무 파악, 팀장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는데 이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가족들과도 충돌이 잦아졌죠. 아이들은 학교나 직장에 가고 배우자는 본인 일에 집중하니 정작 본인은 할 줄 아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내가 이러려고 30년 넘게 일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해요. 해결책.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전문 상담이나 코치를 받아볼 수도 있고 재능 기부,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인 노하우가 분명 가치 있게 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자는 부담보다는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지?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싶지? 라는 가벼운 탐색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례 2.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B씨 55세 전 중소기업 운영팀장은 은퇴 전만 해도 술자리며 회식이며 휴일이면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그 연락들이 뚝 끊기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지 하고 넘겼지만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우울감이 찾아와서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는데 상대는 바쁜 업무 이야기만 하고 금세 통화를 끝내더랍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조직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았던 거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해결책.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와 퇴직 후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섭섭함이 들 수 있지만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찾아봐야 해요.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직장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공감되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생깁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 모임도 은퇴 후에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만들면 일상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돈 걱정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CC 50세 전 제조업체 생산관리 과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 구조 조정에 따라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던 터라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 대출금이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제하면 남는 돈이 생각보다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금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로 큰 이익을 낼 수도 없었죠. 이렇다 보니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갑자기 확 낮추기도 쉽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렸다고 해요. 해결책. 은퇴 이후 지출이 줄 것이라고만 막연히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미리 철저히 가계부를 작성해보고 최소 12년간의 생활비와 예비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야 해요. 연금, 적금, 퇴직금 등 고정 수입원이 어느 정도인지 부족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나 자영업을 고려할지 아니면 금융 투자를 통해 보충할지 같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조정하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가족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5가지 팁. 퇴직 전부터 프리 생활을 가정해본다. 내가 만약 내일 당장 출근을 안 한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재정적으로 어떤 루트가 필요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훈련. 대부분은 일상의 810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면 시간 사용 자체가 어색해져요. 퇴직 전부터 주말이나 휴가 때 미리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는 훈련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관계 다각화. 직장 이외의 인간관계를 미리 늘려놓는 게 중요해요. 직장 동료만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SNS 네트워크 등을 평소에 구축해두세요. 소득 파이프라인 분산. 월급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퇴직 전부터 조금이라도 부수입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활동이든 소자본 창업이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어요. 전문가와의 상담. 인생 이막 설계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커리어 코치, 재무 설계사, 심리 상담가 등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목표와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시점이죠. 앞서 말한 3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 느끼는 공허함이나 불안은 결코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당혹감을 느끼고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져 내리곤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할까? 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과거 직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갈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다만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이 52세 대기업 과장, 은퇴 3개월 만에 무너진 현실을 아프게 겪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미리 조금씩 준비해두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으니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58세 남성, 재취업하려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나도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드릴 분은 58세의 은행 지점장 자리에서 은퇴하신 흔히 말해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책까지 올라갔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에 계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시작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나눠드리면서 은퇴 후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1. 은퇴 후 나를 잃어버리는 두려움. 먼저 은퇴 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사례 1. 영석 씨의 허탈함. 영석 씨 58세는 은행 지점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어요. 그동안 지점장님으로 불리면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꽤 컸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직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지점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맞아주던 이들이 이제는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만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쉬면서 내 삶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서서히 찾아오는 박탈감은 어쩔 수 없었대요. 자꾸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 다시 해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석 씨는 재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혔죠.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라는 편견과 높은 직급만큼 높아진 연봉 요구를 맞추기 힘들어하는 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고배를 마시다 지쳐버렸고 결국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영석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은 꽤 많아요. 예전엔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는 필요한 존재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도 부를 곳도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2. 재취업의 현실과 불협화음. 또 다른 문제는 재취업의 현실적인 벽이에요. 요즘엔 50대, 60대가 재취업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례 이정화 씨의 도전과 좌절. 정화 씨 59세는 대기업 격리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희망퇴직을 통해 조기 은퇴를 했어요. 집에서는 우리 이제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자라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잠깐 쉰 후에야 이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나겠다 싶더랍니다. 일단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경력직을 뽑는데도 나이 제한이 느껴졌고 하다못해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 쪽으로 지원해도 경력이 너무 과분하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어떤 곳에선 여기 관리자, 경험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 업무인데 오히려 불편해서요? 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몇 군데서 거절을 당하고 나니 정화 씨의 자존감도 급격히 떨어졌죠. 아니,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아내와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재취업 실패의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겹쳐서 요양이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3. 불행이라는 이름의 악순환.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면 주변 환경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곤 하죠.
사례 3. 수진 씨 남편의 심리적 추락. 수진 씨 56세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칭찬을 받아온 분이라 은퇴 후에도 누군가 당연히 스카우트 제의를 해줄 거라 믿었대요. 그런데 은퇴 후 반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조급해져서 여러 사람에게 혹시 일자리 아는 데 없나라고 수소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안 구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식의 공감은커녕 애매한 위로뿐이었죠. 결국 남편은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라며 좌절감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늦은 밤 혼자 술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운 좋게 작은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의 조건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고, 그동안 임원이라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커서 갈등만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몇 달 못 가서 스스로 그만두고 말았고, 그 후로는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를 끊어버렸죠. 수진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은퇴 후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감했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훨씬 더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실적 조언.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불행은 재취업 실패 그 자체라기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결국 더 깊은 우울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역할의 재설정. 은퇴는 단순히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몸담아왔던 직장이라는 역할 대신 내가 잘할 수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봉사활동, 지역 사회 모임, 취미를 통한 동호회 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경험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경제적 계획과 현실 점검. 재취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뒤에는 대부분 경제적 불안이 있어요.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꾸려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해지는 거죠. 먼저 현실적인 재무 계획부터 다시 세워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가족과 솔직하게 논의하고 재취업이 아닌 다른 수익 모델의 파트타임,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소자본 창업 등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 마련. 은퇴 후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를 계속 혼자서 붙들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자주 소통하는 건 물론이고 요즘은 지역사회나 시구청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은퇴설계 전문가의 코칭 등을 받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케어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성취 경험 쌓기. 은퇴 후에 큰 재취업 자리를 노리는 것보다 내가 작지만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자격증 공부를 해보거나 일주일에 2번 운동 모임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해본다든지 작은 것부터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나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찾게 되고 그 에너지가 다음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맺은 말. 오늘 말씀드린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58세 남성, 재취업하려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라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사회적 위치가 높았든 일반 사원이었든 누구나 은퇴 앞에서는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겪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 은퇴라는 시기를 우리가 끝이 아닌 다른 시작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시작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겪은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은퇴 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훨씬 더 가벼워질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 5년 62세 부부의 충격적 현실 결국 전세로 밀려났다. 이 말이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경제 사정을 보면 안정적인 노후라는 말을 들어도 진짜 내 얘긴가 싶은 분들이 적지 않죠. 특히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한평생 월급 받으며 살아왔고 나름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도 막상 퇴직 후 5년쯤 지나 보니 통장 잔고는 왜 이리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지 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겪게 되는 현실과 그 무게감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죠. 1. 우리가 그렸던 은퇴의 꿈. 은퇴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미래를 그리곤 하세요. 적당한 곳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채에 사두고 월세로 생활비를 보충한다. 마트나 카페 같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일거리 삼아 생활비를 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생 못 누린 여유를 느낀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으니 더 이상 금전 지원은 부담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월세 수익은 많지 않고 공실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적자가 난다. 가게 운영은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체력도 옛날 같지 않다. 자녀가 독립을 늦게 하거나 신혼 초기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생각보다 큰 돈이 순식간에 나가버린다. 결국 퇴직 후 5년쯤 되면 이런저런 구멍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연금 퇴직 금여유 자금으로 버틸만 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누리자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빨리 닳네? 하는 위기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2. 사례 1 큰딸 결혼 자금으로 시작된 연쇄 지출. 어씨 부부는 62세 퇴직 후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소소하게 가정용품 판매를 하곤 했다고 해요. 결혼 자금이 거의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딸의 혼수나 예식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마음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생각보다 목돈이 훅 나갔죠. 그때부터 집 수리, 양가간 예식 관련 비용, 그리고 딸 내외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지원까지 이게 다 쌓여서 어씨 부부는 슬슬 예비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퇴직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 부부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겠지 했는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실감 중입니다. 자가로 살던 집에 대한 maintenance 비용 관리비, 수리비 등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에 예상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졌어요. 결국 몇 달 전엔 집을 전세로 돌리고 본인들은 좀 더 작은 집에 월세로 들어가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해요. 내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퇴직하고 5년도 안 돼 집을 전세로 내놓고 떠나는 거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말하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큰딸의 결혼자금 지원 자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생겼을 때 다른 재정적 계획이 무너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린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방심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깨뜨린 거예요. 3. 사례 2 가게 차렸다가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경우. B씨 부부는 남편 59세, 아내 55세 시점에 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며 꾸준히 돈 모아왔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금이 꽤 됐어요. 두 사람 모두 가게 하나 열어보자 하고 의기투합해 작은 커피숍을 오픈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게 월세나 관리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바리스타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처음엔 둘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고 청소까지 전부 다 하느라 거의 고생의 연속이었대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텨도 수익이 변변치 않으니 결국 우리 둘이 이거 계속하다간 체력도 바닥나고 돈도 바닥나겠다 싶어 가게를 정리하려 했죠. 문제는 가게를 접으면서도 폐업 관련 정리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설비 비용도 미처 못 건지고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버틸 때 쓴 대출을 갚느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깎아 먹었습니다. 은퇴 후 5년쯤 지난 지금은 결국 예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전세로 이사했어요. 가게 하나로 인생 역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손해가 심할 줄은 몰랐다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창업 준비 없이 은퇴자 근무 조건 가게 투자라는 생각이 문제였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 아끼겠지라고 단순 계산했죠. 폐업 비용까지 고려해두지 않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접어야 한다는 걸 몰랐죠. 4. 3 투자 실패 후 남은 건 대출뿐. CC는 60세에 퇴직한 뒤 퇴직금 중 1억 정도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 소개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CC 스스로도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친구가 자꾸 수익률 10% 이상 보장 같은 말로 부추기니까 흔들렸던 거죠. 처음에는 배당금도 들어오고 서류상으론 수익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2년쯤 지나면서 해외 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나라실도 이래저래 꼬이는 바람에 원금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연금이 있으니 버틸 만하겠지라며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한 달 한 달 빠듯하고 부수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전부 날아갔죠. 결국 은퇴 5년 차가 되는 지금은 생활비 충당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돌려막고 있어요. 연금으로는 절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부부가 사시는 집은 아직 자가이긴 한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집을 전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교훈은 뭘까요? 은퇴 후에는 원금 보전이 최우선인데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 해외 투자,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해서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이라 해도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5. 결국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 몇 년 안에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안일한 투자나 사업 때문입니다. 처음에 집 한 채를 마련해뒀든 연금이 좀 나오든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뒀든 간에 한두 번의 큰 지출이나 예상 밖의 실패가 이어지면 순식간에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돼요. 비상금 마련. 은퇴할 때 최소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은 무조건 비상금으로 묶어둔다라는 식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손대지 않을 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자녀 결혼,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용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 구조 점검. 한 달 생활비 중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도 자동차를 2대 운영한다거나 자녀를 위해 생활비 일부를 계속 대주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투자나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누구나 은퇴 후 가게 한 번쯤 꿈꾸죠. 그런데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혹은 시장 조사와 운영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무리한 창업은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 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은 특히 조심. 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욕심에 내가 속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거 환경의 유연성. 꼭 큰 집이나 기존 집을 고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보다 작은 집으로 이주하거나 전세, 반전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면서. 사실 퇴직 후 5년 62세 부부가 전세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점점 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어쩌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낄 정도로 길게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딱 60 넘어가면 몸도 약해지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이제 살아갈 날은 덤인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찍 이 현실을 인지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진짜 필요한 자세죠.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12년 차에 접어들었다면 위 사례들이 남의 일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녀 문제, 집 문제, 투자나 창업에 대한 문제에 언제든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막연함 대신 내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롭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은 더 살아갈 수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 작은 지출부터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리스크는 피하면서 내 재정 상황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보자고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잖아요. 남은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길이란 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 혹은 이미 살짝 들어섰더라도 중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은퇴 준비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정작 은퇴하고 매달 받는 건 고작 3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럴 거면 왜 냈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살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대로 꾸준히 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한 달치 관리비도 안 되는 연금. 오늘 이야기는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읽어온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풀어보겠습니다. 1. 33년 납입했는데 29만 원? 마이너스 60세 자영업자 박씨의 허탈한 노후. 나는 진짜 빠지지 않고 냈거든요. 4대 보험 다 들고 신고도 다 했어. 근데 지금 매달 받는 건 29만 3천 원이야. 나보고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박씨 60세는 20대 후반부터 자영업을 시작해 30년 넘게 치킨집과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성실히 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받게 된 연금액은 월 29만 원 남짓. 문제는 소득 신고 방식이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해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기준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평균 소득 기준이 낮아져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 것. 박 씨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매달 적금이나 들 걸 그랬지. 국민연금은 나한텐 그냥 세금이었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신고소득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받는 연금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2. 전업주부 20년 연금은 영업 마이너스 남편 국민연금만 바라보는 58세 김 여사. 우리 남편은 35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지금 연금 9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살라고요? 약값, 관리비, 교통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김 여사 58세는 결혼 후 아이 셋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당연시됐고 남편이 벌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 혼자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게다가 김 여사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납입 기록이 없기 때문. 아이 셋 다 대학 보냈어요. 사교육비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걸요. 근데 지금은 치매 걸리면 치료비도 감당 못해요. 배울 점. 배우자 연금만 믿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본인의 노후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연금만 믿다. 10억 퇴직금 날렸다. 마이너스 66세 퇴직은행원의 고백. 나는 은행원이었고 연금도 많을 줄 알았지. 근데 국민연금이 45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퇴직금 10억 중 절반을 부동산 투자했다. 지금은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나가. 66세 윤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 근무했고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믿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령액에 불안해진 그는 지인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 수익은커녕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수백만 원.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투자 실패로 목돈도 날렸습니다. 난 그래도 금융권에서 일한 사람이야. 근데도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배울 점.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 노후 보장이 아닙니다.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리한 고수익형 투자 대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리 국민연금만 믿으면 은퇴 후 눈물 납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노후생활비 평균 최소 180만 250만 원. 이 격차는 스스로 메워야 할 몫입니다. 자녀도 국가도 아닌 오롯이 내 책임이 된 시대입니다. 마무리 조언 국민연금을 만들어라. 임의가입 추후납부 활용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도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세요. 퇴직 전 자산 재점검 퇴직금, 부동산, 금융자산의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설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2층 3층 연금체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층적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하면 국민연금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지켜야 할 건 결국 내가 만든 노후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빈틈을 채우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노후 보험이 됩니다. 국민연금 33년 부었는데 월 30만 원도 안 돼. 이 상황 왜 벌어지는가? 1.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이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 발생. 평균 소득 기준 억갑 납입 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즉, 단순히 오랜 기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얼마를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납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낮은 연금 수령액의 핵심 원인.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중심의 낮은 소득 신고.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게 신고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적게 납부되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도 작아집니다. 예시 월 소득 200만 원 보험료 9% 월 18만 원 납부. 장기 납입해도 수령액은 월 20만 30만 원에 그칠 수 있음. 전업주부의 무연금 리스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하려는 가정이 많지만 개인연금 수급권이 없으면 큰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생계비 격차.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조정되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과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0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 1인 기준 약 180만 200만 원. 국민연금의 한계, 이것만은 명확히 인지하자. 항목 내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2세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중.
평균 가입기간 약 18년. 평균 수령액 약 60만원.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수령자 비율 2.7% 내외. 노후 소득 대체율 2024 기준 약 33% 수준.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 안전망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대안적 전략.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극 활용. 소득이 없거나 탈퇴한 사람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해 연금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전업주부, 소득 없는 5060대, 수급기간 미달자. 2. 추후 납부 제도 활용.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수급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 추천 대상 과거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유학생, 군 복무자 등. 3.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병행 준비 2층, 3층 연금 구조. 국민연금 1층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보완적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유형 설명 비고. 국민연금 국가 운영, 강제 가입 1층 연금. 퇴직연금 기업 제공 2층 연금. 개인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 3층 연금. 4. 현금 흐름 중심의 은퇴 자산 설계.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낮은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월세 수익형 부동산 단 무리한 레버리지 지향. 매월 지급형 보험상품 즉시 연금 등. 결론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 노후 보장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국민연금은 절대 은퇴소득의 유일한 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납입하고도 30만원 이하의 수령액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국민연금만 믿는 노후 설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약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납입 소득 수준이 핵심.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은 임의가입 추후 납부 제도 적극 활용. 퇴직 전 다층적 소득 구조 반드시 준비. 월 15만 200만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전략 필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시작일 뿐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납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노후 재무설계 상담센터에서 진단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삶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사람에겐 두 번째 실패가 됩니다.